워터프론트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도 워터프론트는 이미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워터프론트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시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세 번째 유통 서비스 항목이 제일 중요한데요. 얘들이 교육부터 제품의 생산, 판매, 그 다음에 정비 이런 것들이 유통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고의 대한민국에서 해양 레저 관광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지는 뭐니 해도 항상 대두되는 것은 접근성입니다. 이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해양 관광이기 때문에 이 해양 관광에서 또 다른 점은 날씨와 파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선박생활, 승선생활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해양 관광지가 되기 위한 조건은 가장 첫 번째는 접근성, 두 번째는 자연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해양 레저를 제대로 못하는 게 하루에 2번씩 물이 들고 나는 조수 간만에 차가 있어가지고 물이 빠지고 들어날 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이 정원 수역이 필요하겠다. 이 정원 수역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라든가 이렇게 프랑스 서부 지역에도 이런 정원 수역을 만들어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선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리나, 수리시설, 편의시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관광지를 보통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합니다. 자연적인 관광지와 인공 관광지로 분류되는데, 자연적인 관광지는 뭐 설악산이라든가 만장굴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토대 위에서니까 이게 사실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또 멀리 있고 그다음 위험하고 대규모로 사람을 채용할 수가 들어올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인공 관광지는 우리 삼성의 에버랜드처럼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놀이공간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워터프론트 주변의 해양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인공 관광지로서 접근성과 정원 수역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발표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해양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조수 간만의 차이에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해루질이라 그래서 갯벌에 들어가서 조개를 캐시다가 한 5명 정도가 사망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물이 하루에 2번씩 오르고 내리면서 이 뻘이 발달해 있고, 이 뻘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서해안 같은 경우는 변변한 해수욕장 하나가 없습니다. 맞죠? 동해안에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해수욕장도 좀 많이 발달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있는데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남북 문제로 인한 이 철조망이 또 다른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해양산업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또 세상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바뀌고 있는 게 친환경 전기 선박이 등장해서 전기 선박으로 시대의 전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해양수산부나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이 지방에는 이미 또 바닷가 지방에 산업단지를 더 이상 개발할 여력이 없어요. 다 써버려가지고 이런 문제 있고, 세 번째는 이것도 시대의 도전입니다만 사실은 2027년에 워터프론트가 완공되는 것도 인천에는 크나큰 도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양산업의 문제를 이 시대의 도전과 같이 우리가 전부 다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인천뿐만이 아니라 이 송도가 아주 좋은 시대적인 대변환기를 맞이하고 좋은 영광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콸콸콸 소리가 날 정도에서 공포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물이 차 있을 때 몇 시간 항해가 가능하지만, 이게 레저라고 하는 게 내가 필요할 때 다가가야지 자연에 맞춰서 내가 뭘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과, 밑에 사진 2장은 소래에 들어간 소의 사진입니다. 왼쪽에는 물이 차 있는 만조, 오른쪽에는 물이 빠져있는 간조입니다. 물이 빠져있을 때 사람이 저기 조격해로 들어가 있다가 물 들어오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물에 이제 사망하시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지금 우리 인천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5,000부 시대가 되면서 많은 배들이
마리나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뭐 밭에 전부 다 있죠. 마리나가 태부적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회에서는 그러면 우리 워터프론트 안에 많은 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내륙에 위치한 이런 업체들도 다 수용을 하고 많이 끌고 와서 산업 전체를 일으키자. 물론 송도에 친환경 도시 산업단지와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워터프론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신산업이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송도의 워터프론트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 우리 바다에 나가면 제일 문제가 사실은 태풍과 파도입니다. 내가 바다에 나가고 싶은데 태풍 치면은 태풍 2, 3일 전부터 출항 금지가 떨어지고 바다에 절대 나갈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배를 타고 싶지만 배를 타려고 그러면 서해안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동해안 가거리 너무 멀어요.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마리나 산업을 위해서는 사실은 마리나를 조성하는데 비용이 좀 저렴해야 되는데 바닷가에 방파제를 쌓아서 하다 보니까 조성 비용이 너무 비싸죠. 심지어는 뭐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고비용이 마리나를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문제인데 이제 출항 금지와 안개 이런 걸로 인해서 출항 금지가 되고 위험하다고 그러고 또 동서남북 파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게 쉽게 레저를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 사진은 6809 호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파타야 사진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 아주 평화스럽게 느껴지죠. 그렇죠? 안 그렇나요? 너무 딱딱하십니까? 사진 N쪽을 보면은 저기 저 바다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마리나를 왜 자꾸 바다에 만드냐 제가 얘기했는데 좀 이따 토론에 나오실 분들도 저 밖에 워터프론트라는 책을 쓰신 분요 강성수 사장님 계시는데 저분이나 나나 저 사장님이나 나나 마리나는 내륙에 만들어야 되고 강하구에 만들어야 되고 파도가 엄대에 만들어야 된다 맨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부의 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죠. 왜? 전문가들이 없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됩니까? 이 사진 한 장에 사실은 해양 레저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도치는 바닷가에 과연 마리나를 만들라고 제대로 우리가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요거는 호주 서부의 호주 동부 지역의 마리나 대규모 단지입니다. 수백만 척의 요트가 있는데고요. 강하구를 개발해가지고 완전 이건 워터프론트죠. 완전 워터프론트입니다. 이 지역이 띄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파도가 없고 조류가 흘러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야간 항해도 가능하고 도시에 근접이고 도시 근접이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아주 많이 있는 거죠.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이런 데가 어디냐 이게 워터프론트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먼 바닷가 마리나 가지 말고 도심 워터프론트에 마리나 만들어서 여기서 관광과 레저를 같이 하자. 이게 저희 협회 학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되겠습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물론 모든 마리나들이 바닷가에 일부 있고 모든 마리나들이 제가 얘기한 대로 강하고 있지만 않습니다. 일부 마리나는 바닷가 방파제 막아서 한 데도 있고 또 구도심에 항만을 막아서 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 정말 많은 마리나들의 대규모 마리나들은 전부 다 강하구에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골드코스트 시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캘리포니아 어바인인데 이 구역 안에 있는 요트만 8만 척이 넘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마이애미 세바스인데 마이애미 저쪽 지역은 그 반도 자체가 사실은 전부 다 마리나 단지라고 봐야 되겠죠. 뭐 수억 억은 아니고 몇 천만 대의 요트보트가 있을 거고 이게 전부 다 보면은 강 아닙니다.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전부 다 강하구에 마련한 건데 우리 송도 워터프론트와 가장 비슷한 공간이 사실은 두바이의 인공수도인 이 두바이 수도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두바이가 이쪽에 조선공업단지였는데 다 밀어내고 저렇게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30년 전에 두바이는 베두인족밖에 없고 터번 쓰고 2층 건물밖에 없었지만 지금의 두바이는 전 세계 누구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워터프론트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치프레이즈는 모래 가지 말고 송도에서 즐기자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요트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거는 비범이나 코리아는 요트 선명이고요.
요트에 도시 있습니다. 도시 이렇게 바람을 받기 위한 도시인데 이 도시 이 수면에서 돛 끝부분까지 높이가 약 33m, 30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약간 큰 요트죠. 아까 초기에 나온 그 영상에 나온 그 요트의 높이가 약 35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워터프론트에 이 정도 요트는 들어와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 다음에 홀수, 이 홀수는 배 표면에서 밑에까지 배가 선 저까지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큰 것이 동경마루인데 이 4.5m 정도 돼요. 그러면 높이가 도선 높이가 30m에 표면에서부터 배 깊이가 4.5m 하는데 이게 과연 워터프론트 다닐 수 있냐? 송도 남측 수로의 설계 수심이 5.0m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니까 오늘의 그 가장 주안점인 송도 워터프론트 남측 수로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이런 배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들어와서 관광요소를 많이 꾸미고, 실제로 이 배는 지금 여수에 있는데 저희 선주님께서 저한테 배 유지비가 너무 비싸니 배 빨리 가져가라는데, 사실 나도 가져와도 갖다 놓을 데가 없죠. 워터프론트가 완성되어 있으면 갖다 놓을 건데 그렇게 못하고, 아무튼 이런 요소들이 잘 돼야만 얘들의 교육이라든가 관광용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도서 높이는 아까 34m라 그랬죠? 그 다음에 홀수는 그 깊이는 4.5m이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저 도서 높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떤 지방 도시에서 가장 실패한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속초의 청초입니다. 청초가 2012년도에 설악대교라는 걸 완성을 했어요. 완전히 지역 축제로 하고 이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설악대교의 통과 높이가 14.5m밖에 안 되어서 요트가 들어갈 수가 없고, 다니고 있는 요트도 조그만 요트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 대교를 정말 잘 사용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워터프론트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맞죠. 최근에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이, 통영에 있는 그 옛날 구어항, 도심 앞에 있는 어항인데 그 어항을 이쁘게 베네치아처럼 만들겠다고 어선을 다 밀어냈어요. 밀어내고 나서 다 피워놨고 요트 들어와라 했는데 요트가 또 못 들어와. 다른 과에서 거기다 도보교를 8m짜리 도보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배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트 산업 전체에 보면은 이 부서와 부서 간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이거를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건데 약간 좀 위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송도 남측수로의 시설을 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송도 남측수로, 이쪽 남측수로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워터프론트는 남측수로와 6809 호수, 그 다음에 1109, 그 다음에 북측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측이 워낙 넓고 길고 6.2km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잘 만들어서 이 모든 수로를 잘 운영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남측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측은 송도 쪽은 100m 정도를 곡선 형태로 매립을 해서 상업부지로 개발을 하고, 이거는 경제청 계획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LNG 기지를 가게 되면 뭐 타게 되는 길이인데 그 길이도 교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형태예요. 근데 여기에는 LNG 가스관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시야화를 해서 이 온전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점은 앞으로 설치 예정인 외곽도로, 제2순환고속도로입니다. 이 제2외곽 순환도로고속도로가 설치가 되는데, 만약에 이 순환고속도로가 높이가 아까 그 계획 높이가 한 15.5m가 되어 있는데 33m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결정돼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벼랑이 놓이는 순간에 워터프론트의 가치는 반으로 떨어질 겁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알고, 사실은 인천시나 경제청은 다 이 내용 다 알고 있고 계속 국토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관에서 하실 일이고, 우리 시민들은 저를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부나 국토부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다른 노선은 33m가 돼야 된다 얘기를 꼭 전해주시고, 그러면 국토부도 이렇게 얘기하면 돈 많이 들어간다고. 돈 물론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 해봐야 한 1200억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되는데, 1200억 가치로 수로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 1200억 쓰고 정말 세계 최고의 워터프론트를 만들 것인가, 이거는 우리 인천 시민들의 몫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청이나 뭐 항만국 이런 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부 입안자들 이거를 안 도와주게 되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순환도로의 높이는 33m가 되어야만이 큰 요트가 들어오고 정말 큰 지역의 명소가 될 거다. 참고로 부산의 광안대교는 전체가 34m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놀란 게 역시 부산 분들이 빠르구나. 우리 인천이 정말 느리네. 이런 생각을 해보죠. 다 이해하셨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포럼의 가장 중요한 이 사항이에요. 이게 안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이 다리도 손 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6.1km였죠. 공간에서 사실은 좀 이따 그 다음 발전이 나오겠지만 요트 대와 엄청나게 많은 해양 교육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죠. 광안대교 벼랑한 거 33m 크고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는 절대 15m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전사처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수역하고 워터프론트에 조금만 말씀드려요. 정원수역은 우리 이렇게 바닷물이라든가 호수물이 잔잔한 거를 정원수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원수역은 세계 곳곳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워터프론트는 이 정원수역이 도시 가까이 있을 때 워터프론트라고 부르는 거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호수를 정원수역은 맞지만 워터프론트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가의 워터프론트는 내가 쉽게 갈 수 있고 안전한 공간이라는 게 워터프론트고 정원수역은 밖에 있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워터프론트를 개발하기 전에는 지금은 정원수역에 해당되고 이게 수로가 다 막히고 나서 도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워터프론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워터프론트는 그러면 다들 인천시와 경제청에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해가지고 개발 잘 해놨는데 어디까지 왔을까? 우리 송도 주민분들이 워터프론트는 방대산업이라고 얘기하면 막 승질내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방대산업이 맞습니다. 이 방대산업을 하지 말고 워터프론트 사업을 만들자는 게 이제 경제청의 기본 계획이었고 이게 15년 계획이었고 이거를 하나씩 와서 지금 친수 공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물 옆에 공원을 만들자 했는데 물을 친수 공간에 해가지고 사람이 관광객이 직접 물 쪽으로 다가가자는 게 친수 공간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물 위에 해양 레저와 교육과 물 위에 살 수 있는 모든 레저 활동을 강화하자. 이게 저희 학회 생각이고. 근데 배만 떨칠 수 있냐? 배에 따르는 그런 부가가치나 부가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가산업을 일으키자. 그게 연구 개발 산업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 개발 계획 이런 거는 이미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체 사업비나 이런 건 다 하실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송도에 이런 것들이 들어섰을 때 과연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닷가의 배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 나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도와 태풍과 안개 이런 것 때문에 출항을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죠. 근데 갇혀있기 때문에 이건 다 수문과 관문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설령 태풍이 불어와도 바람이 많이 불어도 나는 이 워터프론트 안에서는 출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워터프론트가 주는 가장 좋은 장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요트 소유자들은 내가 필요할 때 배를 운항할 수 있어야지 왜 내가 필요할 때 배를 못 나가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교육에 가장 최적이니까 이런 거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성 비용이 또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먼 바닷가 마리나가 아닌 도심 워터프론트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송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를 점수화를 해봤습니다. 각 우리나라에 있는 바닷가 도시와 송도와 인천 바깥에 있는 도시와 이렇게 점수화를 해봤더니 이게 송도가 점수가 1등이 나왔어요. 송도가 1등, 그 다음에 2등이 부산, 3등이 제주, 4등이 여수, 5등이 서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인천 바깥에 있는 저런 그 월미도에 있는 수변공간은 몇 등 나왔냐면 14등 나왔어요. 우리나라 전체 도시 그 바닷가 뺑 돌아가지고 19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 인천의 예해 바깥에는 14등이지만 송도 아래 워터프론트는 탁월한 1등 270점이고 2등하고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2등이 229점밖에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인천 쪽은 더
점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공간을 가졌다. 이거를 새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량의 높이와 남측 수로에는 다른 교량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순환도로는 높이가 34m에 되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남측 수로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많은 토론과 뭐 경제청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곡선화시켜서 이 100m를 매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쓰고, 그 상업지역 바깥의 수변 공간에는 이런 레저와 교육시설로 쓰자. 그러면은 저 6km 공간이 사실은 송도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측수로, 그러니까 남측수로의 남쪽, 그러니까 지금 항만이 있는 컨테이너 부두가 있는 항만 쪽에는 해양산업 단지와 생산, 수립, 판매, 그 다음에 레저 장비 정시 수입 판매, 그 다음에 육상계류장을 둬서 약간 좀 보기 좀 어렵거나 좀 생산 쪽에 가까운 거는 좀 항만 쪽으로 붙이고, 좀 더 이쁘고 아름답고 편안한 거는 송도 도심 쪽에 붙여가지고 이거를 키우면 좋겠다. 이게 저희 학회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정말 유용한 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 외곽 순환도로의 높이는 정말 34m는 되어야만 이렇게 좋은 배가, 큰 배가 들어와서 정말 가치를 더 높일 거고, 도심의 워터프론트에서 레저와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게 말고는 이제 쇼핑과 숙박은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워터프론트 자체를 만드는 비용은 뭐 방제 사업을 했으니까 거기에 마리나를 만들고 교육시설을 만들고 하는 거는 조그만 돈만 들여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안전한 공간에 이게 가장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워터프론트를 산업적으로 또는 해양 레저 산업을 접목을 시켜놓을 수 있게 어떤 부가가치가 있을까? 뭐 논문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해양산업업체가 약 120개, 그 다음에 해상계류만 3,000척, 육상계류도 한 5,000척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8,000척에서 10,000척 이상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상레저업체, 수상레저업이 약 30개 업체 이상은 관광유람선, 수상레저업, 초중고 교수업 이렇게 가능할 거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토목사업, 건축, 보험, 카페 이런 것도 많이 올 거고, 관련 해양 기관들도 많이 입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 2035년이 되면은 27년에 워터프론트가 완성이 되고 35년에 또 이제 이걸 추진해가지고 되면 저렇게 상주 근무인 한 2,500명, 연간 매출 1조 이상을 이쪽에 워터프론트 수면 공간에서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했고, 요거는 가장 큰 점은 또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배만 탈 수 있냐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전국에 가면 할 수 있는 건 전국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배 타는 거에는 없습니다. 근데 관광은 배도 타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는 게 관광 요소인데, 이미 송도는 그런 관광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추가로 배 타는 거, 배를 만드는 거, R&D 하는 거, 수리하는 거 이것만 갖춰놓으면은 되고, 다행스럽건 송도 바깥구역에 LNG 기 쪽에 있는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개발을 해서 앞으로도 송도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